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십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십니다. 김민경. 일단 저희 그 무주택 시민 대표로 맡게 된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그 서울시에서 미리네 집 정책에 저희 수혜를 받게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 8월 미리네 집 정책 사업에서 두 번째 도전 만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가장으로서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이 일단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 당첨 결과에 맞춰서 저희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출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거 안정이 일단 되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 덕분에 저희가 아이를 잘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리네 집 정책 자체가 이제 주거를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간만 이제 확보가 되면 이제 둘째, 셋째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게끔 든든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에게 주거 안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휘경동에서 이제 8년 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60에서 85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제 동일 가격대의 집을 찾다 보니 이제 강북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사는 곳이 좀 밤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내년에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할까봐 요새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좀 저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보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고 계시지만 사실 서울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이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주로 신경을 쓰는 것은 매매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동남권이 아닌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에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매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곳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세 매물은 뭐 현격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월세는 정말 방금 전에 우리 청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도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오늘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특히 이동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 부족과 정책 공백에서 시작된 시장에 대한 불안과 짐들이 서울의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죠.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무주택 서울 시민들이 전 월세난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되찾으시고 나아가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높은 집값과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또한 시민 2명 중에 1명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 이 중에 공공임대 비율은 10%에 불과해서 임차 세대 비율이 비슷한 런던과 파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서울의 임차 수요와 공급 매물의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 문제 등으로 서울의 순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임대 잔여 매물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전세 매물이 5만 건이었던 것에 반해서 올 초 전세 매물은 18,000건으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나면서 청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북 지역의 전월세는 말 그대로 씨가 발라버렸습니다. 실제로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 건 이하인 곳이 대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거나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둘 중 한 집은 원래 살던 곳에서 전세를 갱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매물 잠식 상황에서 올해 34,000 가구, 내년 64,000 가구가 전세권 갱신 기간이 만료가 예정돼서 새 집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24년 6억 4천만 원에서 올 초 7억 4천만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15.6%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등록 임대 의무기간 만료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적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 이 등록 임대주택이 올해와 내년 중에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면서 사업주들이 수익성이 좋은 일반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일반 임대로 전환할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에 비해서 임대료가 약 1.8배 가량 높은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들께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가 전환도 매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10.8대 1에서 2025년에 33.9대 1로 매입 임대주택은 5.1대 1에서 무려 37.9대 1로 경쟁률이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아파트 분양 평균 분양가도 3년 사이에 무려 76.6%가 급등하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선택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 월세 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준비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중장기 정책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당장 이사가 급하신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최근 매매시장 변화가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 안전망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통한 중장기적인 공급과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집 6,500호와 공공임대 12만 3천호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속 주거 이동을 위한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안전계약, 임대 수요 틈새 관리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바로 내 집입니다. 바로 내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시세 절반으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입주 후에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이 됩니다. 할부형 바로 내 집은 올해부터 공급되게 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2026년부터 31년까지 총 12만 3천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게 됩니다. 연내 착공되는 11군데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월 1회 공정 점검 등으로 공급 지연은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청년,
33,000호, 신혼부부 37,000호는 물론 취약계층, 무주택 일반 시민, 고령자 등 생애주기와 가구 특성에 맞추어서 촘촘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준공 30년이 도래해서 수선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3,000 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단계적인 고밀 개발을 통해서 기존 공공임대는 유지하고 분양주택은 추가 공급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9,000호 중 4,000호는 순증 물량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에게 드리는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금을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에서 보증금의 40% 최대 7천만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지원 대상도 500호를 추가해서 저소득 중장년 250호, 등록 임대 만료 가구 250호를 새로 포함시키겠습니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넓히겠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을 3%, 최장 2년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40세부터 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최대 2억 원을 3.5%로 최장 4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다시 말해서 미리네 집 입주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최대 3억 원, 4.5%, 최장 12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에 대출 제한 때문에 미리네 집 신청하려는 분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준비입니다.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지원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만 40세부터 64세 무주택자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5,00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20만 원을 12개월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반응을 보아서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1단계 안착 후에 2단계는 무주택 시민이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15만 원을 적립해드리고 2년 후엔 1천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매칭 통장을 운영해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대상도 기존 월세주택, 고시원 가구에서 저소득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가구까지 넓히고 지원금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까지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도 서울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전문가가 1:1 컨설팅을 통해서 깡통 전세, 특약사항 등 심층 진단해드리고 매물 탐색과 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동행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도 조정위원회가 나서서 평균 60일 걸리던 것을 40일 이내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신속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 공시를 줄이기 위한 바로 입주제를 시작합니다. 기존에 빈집이 생기면 주택보수에 한 달, 입주자 모집에 5달 정도가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집은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를 바꿉니다.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를 미리 선발해서 풀단을 구성을 하고 빈집 발생 즉시 순차로 입주하는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했습니다. 또한 AI가 맞춤주택 찾아주고 VR 비대면 사전 점검도 실시하게 됩니다. 속도감 있는 바로 입주제를 본격 가동하면 입주대기 공실 1만 호가 빠르게 주인을 찾아서 소진될 겁니다. 전월세 불안의 또 다른 원인인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관리하게 됩니다. 매월 공급 멸실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더해서 현행 정비사업 시기조정제도의 심의 대상을 2,000세대 초과에서 1,000세대 초과로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주택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이주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해서 전월세 시장 충격도 분산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31년까지 착공구역 253개소 31만 호의 절반에 이르는
75개소 13만 호입니다. 이번 신규 확대 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예산은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에 3조 6,700억 원, 주거비 금융지원에 1,900억 원, 전월세 안심계약에 25억 원입니다. 2026년 1천억을 시작해서 2031년 3조 2,200억 원까지 계속 확대 집행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44%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자가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다양한 방식의 주거비, 금융지원으로 서울 어디에 사시든 집 걱정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이동 안전망을 든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연 오현주 기자님. 네, 시장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벌써 한 20년 전에 제 기억에는 LH가 공급했던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군포에서 공급했던 데가 있었는데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은 일반 분양으로 전환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와 유사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 아마 수서 쪽에서도 SH가 했던, 그것도 LH인가요? LH가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비교적 잘 안착을 해서 지금 상당히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벌써 그게 15년 전,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땐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과열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까도 말씀을 누누이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매우 위태롭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의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을 넘는 거는 이제 다반사고요. 그 정도로 미래 주거 수요에 대한, 또 미래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아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죠. 더군다나 워낙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전 월세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아마 완전한 소유보다는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상당한 선호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실제 올해 초에 공급했던 마곡 17단지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었는데 이때 경쟁률이 무려 165대 1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린 오늘 말씀드린 형태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아마 몇십 대 1은 좋게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토지 임대형, 할부형이 기존의 형태의 단순화된 관행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반응을 보아가면서 최대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조원 기자님. 네, 문화일보 조원 기자입니다. 연일 경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추례해가지고 그 매물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안정화 방안이 전월세 시장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1년까지 13만 호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물량보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현재 구사하고 있는 매매 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 관련해서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을 잘 활용한 그러한 수요 억제책이랄까요?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도록 함으로써 지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한시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죠. 짧게 보면 5월 초중순까지이고 후속 보유세 증가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올 상반기 전후로 해서 그 효과가 아마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단기 내지는 초단기 대책이다 이런 견해를 여러 번 표명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뭐 속된 표현으로 닥치고 공급이다. 공급하는 게 최고다. 공급에 대한 확실한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는 순간 가세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예측되는 순간 가파르게 오르던 게 그래프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들은 많은 부작용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동남권에서는 매매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서울 외곽 지역 오히려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전세 물량 줄고 월세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작용을 그대로 지금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이런 정책들이 보완해 줄 수 있는 포션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정부의 이 다주택자를 적대시해서 물량을 무조건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정책이 계속된다면은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또 다른 전세 시장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이 정책이 더더군다나 꼭 필요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호 공급하는 거에 대한 기존의 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것이 그동안에는 연간 평균 한 10,000호 조금 넘는 11,000호인가요?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031년까지 13만 호를 공급하려면 연 22,000가구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로 훨씬 더 기간이 짧아지고 공급하는 물량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희소식이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면 아마도 전 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효과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오늘 준비한 내용의 기대 효과입니다. 이후에는 주택실장님 주재로 백브리핑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연대 임성혁 기자님. 그 공공임대 지금 오늘 발표하신 12만 3천호 그 물량 확보도 좀 어려운 게 아닌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 지금 숫자는 그게 4.9만 호 정도 됩니다. 지난번 그 31년까지 31만 호 소개. 근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틀림없이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4.9만 호의 공공임대는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국경제 박종필 기자님.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필 기자입니다. 예, 우선 지금 재원이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 이런 정책들을 각 지금 한 4개 정도 정책이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를 묶으면 4개 정도 정책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카테고리를 지금 재원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당장 올해 지금 전월세난이 급해서 지금 아마 실수요자분들은 당장 올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지금 긴급한 거부터 먼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할부형 미리 내 집 정도 150가구 예, 그 할부형 바로 내 집 정도만 지금 눈에 띄는데 금융 지원도 이게 올해 되는 건지
올해 연내에 당장 시행되는 거 위주로만 좀 추려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재원 부분은 지금 저희가 31년도까지 3조 8,600억인데 저 속에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그 3개소와 같은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자 지원 이런 작은 부분들이 합쳐서 되는 또 돈도 사실 섞여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저 왼쪽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저게 이제 건축이죠. 저것이 한 3조 6,700억이고 그 외에 주거비 부담 완화, 그 다음에 뭐 저런 전세 안전 계약 이렇게 좀 작은 것들로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 동그라미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쭉 그 해왔던 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주택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진흥기금은 지금은 한 2천억대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35년까지 이걸 2조 2천억까지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31년까지 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 비용에서도 일정액이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당장 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 그 PT를 좀 띄워주시면 그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또 월세 지원이라든가 우측에 이 핑크색하고 2번, 3번, 4번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제 사업 아이템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제 방침을 봤거든요. 그 방침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헤럴드 경제 윤소영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윤성현입니다. 그 토지임대부 주택 앞으로 좀 더 오늘은 이제 6,000호 정도 물량 발표되는데 더 확대하실 계획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되는 위치도 앞으로 윤곽이 좀 드러날지 언제쯤 드러날지, 뭐 SH 미매각 부지에다가는 2,000호 공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뭐 상암인지 어딘지 이런 게 좀 결정되는 게 언제쯤 될지 여쭤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앞으로 오늘 말고도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오늘 그 토지 임대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바로 내 집이라고 6,500호를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그 노후 공공 임대주택 가양하고 그 다음에 성산 또 중개사 이렇게 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단지하고 그 다음에 미매각 용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부 이제 유휴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들을 합쳐가지고 6,500호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더 이상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